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경북 지역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이 많이 줄고 근무 형태도 크게 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단체는 열악한 노동 환경의 경제적 어려움, 가족 돌봄 등 삼중고를 겪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경북 지역 여성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이 더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항과 경주, 경산의 여성단체가 지난달 지역 여성 38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근무 시간이나 근무 형태가 바뀐 경우가 전체 70%를 넘었고 임금 삭감과 임금 체불은 12.5%, 업무량 증가는 18.9%로 나타났습니다. 무급 휴가와 무급 휴직을 비롯해 단축 재택근무가 많았고 청소나 잡초 뽑기 같은 업무 변경도 있었습니다. 임금 삭감 방식은 일방적인 경우가 많았는데 암묵적 합의가 48.4%, 강요에 의해 임금이 삭감됐다는 응답도 19.5%에 달했습니다. 특히 학교 등교가 중단되거나 늦어지면서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 삭감은 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3월, 4월, 5월은 한 5, 60만 원 정도 지금 이 사례가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 부분, 여기 학교는 연차까지 강제 사용하는 바람에 이분들이 내년에 받을 연차 수당에서도 임금이 손실이 있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겪는 어려움은 감염에 의한 두려움이 가장 많았고 돌봄 어려움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대책으론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장 많았고 임금 보전 확대와 실업급여 대상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여성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노동 환경이 열악하고 비정규직이나 불안정한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코로나나 이런 게 긴급 사태 되면 그 불안정한 게 더 드러나는 거죠. 여성단체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확인됐다며 경상북도와 일선시군이 성인지적 감수성을 갖고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 월성원전 인근 양남면 주민들의 절반 이상은 맥스터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주시 양남면 대책위원회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 19살 이상 양남면 주민 891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조사한 결과 주민 55.8%는 맥스터 추가 건설에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찬성은 44.2%로 나타났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핵 폐기물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았고 정부와 한수원을 믿지 못해서라는 답변이 많았으며 찬성 이유로는 지역경제 침체 우려와 추가 건설 위험성이 없어서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영덕군 강구면 배수터널 발파 공사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어제 영덕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발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발파 진동과 소음으로 가뜩이나 낡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공동주택에 금이 가고 창틀이 벌어졌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덕군은 올해 태풍이 오기 전에 배수터널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발파 공법이 불가피하다며 진동과 소음을 기준치 이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전담 병원의 영업 손실액을 정부가 너무 낮게 책정해 병원들의 불만이 큽니다. 영주 적십자병원은 적자의 절반을 영주시가 부담하는 구조여서 영주시 재정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손해보는 비용은 다 보전해 줄 테니 일단 병실부터 비워라. 정부 약속을 믿고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70여일간 운영된 영주 적십자병원. 그러나 최근 정부가 통보한 손실 보전액은 6억 2,800만 원. 병원 자체 추정액 16억 9천만 원의 4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병실을 비워두느라 생긴 손실액은 병상 단가에 비워둔 일수를 곱해서 계산하는데 이 병상 단가의 기준이 과거 입원 환자 수를 평균 내 정하다 보니 다른 병원이 하루 20만 원을 적용받은 반면 아직 개원 2년 차인 영주병원은 8만 원 선에 그친 겁니다. 지난 18년 7월 달에 개업을 해가지고 개원을 해서 아직까지 그런 통계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계산금을 산정을 하니까
당연히 저희 병원은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장례식장 등 부대 시설 손실분까지 더하면 병원이 계산한 손실액은 약 26억 원. 그런데 영주 적십자병원은 적자액의 절반을 영주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개원했습니다. 추가 손실 지원이 없다면 영주시가 10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 특히 영주 적십자병원은 대구 환자 전용 병원으로 운영됐고 실제 치료 환자 187명의 90%가 대구에서 이송되온 만큼 대구 환자 돌보느라 진 빚을 영주시가 떠안는 게 맞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영주 시민 모두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에 관련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지원을 해드렸는데 영주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영주시 재정이나 영주 적십자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 부분을 꼭 한번 다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면 큰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올겨울 2차 대유행이 발생했을 때 병원들의 동참이 이전만큼 가능할지 우려가 커지는 대목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해외 여행이 어려워지면서 도내 자연휴양림 이용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도내 9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은 18,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이용객 12,000여 명보다 6,0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 비학산 자연휴양림 등 15개 자연휴양림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사용료를 50%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한 영풍 석포제련소, 세계 4위의 아연 제련 공장이지만 여러 차례 환경법령 위반이 적발되었고 2년 전부터 해마다 조업정지 처분을 권고받아 법정 다툼 중인데요. 올해 또다시 환경부 특별점검에서 11개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과연 개선 의지가 있는 걸까요? 엄지원 기자입니다. 환경부 특별점검으로 드러난 영풍 석포제련소의 법 위반 사항은 대기와 수질, 토양과 폐기물 4개 분야에 걸쳐 총 11건입니다. 특히 수질과 대기 오염이 심각했습니다. 조사 대상으로 삼은 공장 부지와 인접 하천변 108곳 전 지점에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농도가 수질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공장 안은 최대 33만 2천여 배, 하천변은 최대 16,000여 배 넘게 나타났는데 환경부는 공장의 유해 물질이 공공수역, 즉 낙동강에 유출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풍은 낙동강 하천구역에 집수정을 불법 설치해 하천물을 제조공정에 무단 사용하는 한편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를 표본 조사한 결과 납은 최대 6.8배, 아연은 9.9배까지 배출 허용 기준을 넘겼습니다. 허가 없이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운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해지지 않은 곳에 반출한 것도 적발됐습니다. 환경단체는 더 놀랍지도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1970년 문을 연 영풍 석포제련소는 한 해 평균 10여 건의 환경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낙동강 폐수 유출 등으로 2018년부터 2년 연속 20일가 120일의 조업 정지를 환경부로부터 권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제련소가 공장 가동을 하면서 정화나 개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33만 배 기준치 초과를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게 오염 그 자체 덩어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풍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단속을 앞선 조업정지 처분 불복에 대한 환경부의 보복성 단속으로 규정하고 기계적인 법조항 해석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이번에 적발된 관련 과태료는 납부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추락 사고 후 운항이 중지됐던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이 약 2년 만에 다시 작전에 투입됩니다. 해병대는 작전 재개를 위해 약 16개월간 4단계 비행 재개 훈련을 실시하는 등 마리논의 비행 안전성과 신뢰성을 점검했으며 다음 달 초부터 해병대 1항공대대에서 본격적인 작전 비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8년 7월 헬기 추락 사고의 원인이었던 로터 마스터는 열 처리 오류 방지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켰다고 해병대는 설명했습니다. 포항시 의회가 다음 달이면 4년 임기의 절반을 넘어 후반기에 접어듭니다.
미래통합당이 전반기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했는데 3분의 1인 민주당 의원들이 독주를 견제하겠다며 후반기에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국회가 개원은 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의 대립은 여전합니다. 177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강공에 103석인 통합당은 힘이 붙인 듯 장외투쟁을 하던 20대와 달리 읍소에 가깝습니다. 여당의 의석수가 많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회 존재 이의는 없을 것입니다. 국회일수록 야당의 존재와 야당의 주장이 더 국회를 국회답게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 다수당이 뒤바뀐 포항시 의회에서는 정반대의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 32명 중 19명인 미래통합당은 의석 비중이 60%가 채 되지 않는데도 의장과 부의장, 의회 운영위와 자치행정위 등 5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해 10석인 민주당과 3석인 무소속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박칠용 의원은 특정 정당의 독식 폐단을 줄이겠다며 교섭단체 구성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처음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8대 의회 개원을 했을 때도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마는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았고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통합당이 80%를 차지하는 경북도 의회도 민의를 받아들여 협치하겠다며 교섭단체를 구성했습니다. 도의회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23개 시군의 각종 다양한 의견들을 다 청취할 수도 있고, 미래통합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교섭단체 조례를 표결하면 6대2로 어차피 부결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자칫 2년 전 볼성 사나운 퇴장 장면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통합당이, 포항시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상대당을 향해 승자 독식한다며 나무라고 있어 민의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울릉군은 해양수산부의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5개 지구가 반영돼 오는 2029년까지 1,404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울릉군 사동 1, 2와 남양 1, 2, 학포지구 등 5곳으로 파도를 막아주는 이안재를 추가로 설치하고 남양 3, 2에는 친수 공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주경찰서는 화물 차량 통행이 많은 국도 7호선 일대에 대해 교차로 신호 연동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국도 7호선 내 교차로 신호 제어기를 경주시와 울산시 교통관제센터와 연결해 교통량에 따라 신호 주기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주시 외동읍 공단 일대는 신호 주기를 20초로 상향 조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정 보완할 예정입니다. 경북도의회는 오늘부터 보름 동안 도의회 정례회를 열어 지난해 예산을 결산 승인하고 각종 민생 조례안을 처리합니다. 특히 정례회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김상원, 이재도 도의원 등이 도정 질문에 나서 도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도정 질문은 포항 MBC를 통해 도민들에게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 상수도 사용량을 원격 검침하는 시스템이 오는 2024년까지 울진군 전역에 구축됩니다. 울진군은 수도미터 원격 검침 구축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 상하수도 경영 효율화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 6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누수 조기 발견과 독거 세대 위험 경보 제공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접목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조성한 120헥타르 규모의 팥 생산 단지에서 수확하는 팥을 전량 수매하고 새로운 종자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팥 수매 계약은 다음 주까지 재배농가와 우리농산영농조합법인이 체결하며 오는 12월 팥 주산지 유통 가격을 근거로 전량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생산량이 많고 향이 좋은 고품질 팥 종자인 아라리를 전량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A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